안녕하세요. 저는 잘못된 결혼으로 파국을 맞을 뻔했던 30대 남자입니다. 행복했던 신혼생활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끝이라고 말하는데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이상할 정도로 제 인생은 술술 잘 풀렸어요. 가고 싶었던 대학을 겨우 문 닫고 들어갔고, 가고 싶었던 회사도 한 명의 입사 포기로 제가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행운이 항상 나를 따르는구나, 하늘은 내 편이구나 느끼며 솔직히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한 모임에서 제 이상형에 딱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고, 조심스레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면서 역시 내 인생은 술술 잘 풀리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고,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레 전업주부로 노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 수입이 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벌이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아내가 워낙 동안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더러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정도로 아내가 미인이었고 외적으로 누가 봐도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비록 집안일이 서툴고 요리를 잘 못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노력해주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저는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었어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를 다녀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에 혼자 있는 아내에게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고생이 많다며 공항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한국에 올 때면 어김없이 마중을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가서 상사분들에 나눠주라며 선물까지 손수 포장해서 캐리어에 담아주는 착한 아내였어요.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이보다 완벽한 아내가 또 있겠냐고요. 그렇게 완벽한 아내였건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아내와 통화를 했죠. 여보, 나 이제 곧 있으면 비행기 타. 한동안 연락 안 될 테니까 미리 연락해 두는 거야. 내가 픽업 갈 테니까 이따가 만나?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고 있어. 버스 타면 금방 가는데 뭘. 매번 데리러 올 필요 없어. 짐도 많을 텐데 어떻게 버스를 타고 와? 내가 가는 게 낫지. 아무튼 이따가 봐. 운전 괜찮겠어? 한두 번도 아닌데 뭘. 당신 공항 픽업은 내가 가야지. 아내는 저를 공항까지 마주오겠다는 약속을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저는 비행기를 타고 긴 시간을 보냈고 가까스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아내가 늘 저를 기다리던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짐을 찾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늘 먼저 와서 기다리던 아내가 그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늦나 보다 하고 기다렸어요. 운전 중인데 전화를 걸기가 좀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이 먹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어디다가 전화를 걸어야 하나 싶어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장모님도 몇 번을 받지 않으시더니 결국에 먼저 전화를 걸어주셨더라고요. 예, 장모님. 다름이 아니라 세희가 연락이 안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장모님은 한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장모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내가 글쎄 저를 공항에 마중 오다가 3중 추돌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에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그리고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장모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길래 공항 주변에 있는 병원에 싹 다 전화를 돌려서 제 아내의 이름을 물어보며 위치를 찾아냈어요.
급히 병원에 도착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병원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장모님, 세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 니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는데 네가 어디라고 여길 끼어와? 장모님은 그렇게 저를 가로막으시며 오해를 하셨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죄책감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제 아내가 정말로 잘못된 게 맞나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세희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세희 좀 보겠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응급실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당장 돌아가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물에 손 한 방울 안 붙이겠다고 약속을 하더니 결국에는 자네 때문에 내 딸이 가버렸어. 자네는 내 딸 얼굴 볼 자격이 없으니 돌아가. 그리고 내 딸이 서거하는데 연락도 안 되는 게 어디 보호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비행기 아니라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희 이렇게는 못 보냅니다. 내 딸 돌려내. 자네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내 딸 살려내라고. 어떻게 귀한 남의 집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알기나 해? 장모님은 저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저를 가로막는 겁니다. 저도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긴 몸싸움 끝에 저는 장모님을 밀치고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응급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아내 대신 웬 처음 보는 여자가 누워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김세희가 맞는 거냐고 의료진들에게 재차 확인을 했고 그들은 김세희 씨가 맞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있던 찰나 장모님과 친척분들이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장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세희는 어디 있습니까? 대체 무슨 소리 나는 거야? 자네는 우리 세희 얼굴도 못 알아보나? 제가 본 사람은 세희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신랑의 아내 얼굴은 한눈에 알아봐야지.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설마 제가 제 아내 얼굴도 못 알아보겠습니까? 딱 봐도 내 딸이 맞구만. 한 번만 더 보시게 해주십시오. 제가 남편인데 아내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호자라고요. 내 딸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놈을 내 딸 보호자로 인정해줄 수 없네. 자네는 이제 자격 박탈이야. 내 딸한테서 떨어져. 어차피 둘이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내 딸 보호자는 나야. 그리고 내가 자네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귀중한 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네는 무사할 줄 알아? 아주 천벌받도록 내가 기도할 거야. 그렇습니다. 저와 아내는 당시 결혼식을 올린 후 제가 출장이며 야근이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점차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임신을 하거나 조만간 큰 평수로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쫓겨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제 아내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제가 본 여자는 제 아내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저만 빼고 몰래 카메라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제 아내라뇨.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저는 아내의 지인들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내의 지인들 전부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이 만나서 부부 동반 모임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마치 저를 피하기로 작정한 듯이 말이죠. 아내의 SNS를 뒤지며 아내의 지인을 찾던 중 저는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식에 온 아내 친구 대다수가 하객 알바였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분명 친구라고 소개해준 사람의 SNS를 겨우 찾아 메시지를 보내봤더니 제 아내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객 알바였다고 같이 간 친구들 대다수가 하객 알바로 간 것이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대체 아내는 무엇을 위해 하객 알바까지 쓴 것일까요? 묻고 싶은 것도 많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아내가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답답했던 저는 끈질기게 수소문을 해서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빈소로 장례를 치르고 급히 화장까지 했더라고요. 화장터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도 저를 쫓아냈어요. 추모를 하는 것조차도 자격이 없다며 매몰차게 내쫓더라고요. 대체 뭐가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가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의 의심도 풀지 못한 채로 그렇게 허무하게 아내와 이별을 할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러던 중 장모님의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 둘이서 담배를 피우며 수군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려서 어쩐데? 모녀 사이가 돈도 깼던 것 같은데. 자식을 앞세웠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교통사고라고 그랬지? 그래,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잖아. 그래도 딸이 둘이니까 다행이지. 외동딸이었으면 상심이 더 클 뻔했어. 그런데 왜 다른 딸은 안 보이지? 집안 사정이 좀 있나 봐. 내놓은 자식이란 소리도 있고 뭐 그렇다던데? 아무리 그래도 화장터에는 찾아와야지. 그 대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태껏 아내가 외동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둘이 있다뇨. 저로서는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늘 아내는 자기가 외동딸인 게 너무 외롭다고 언니나 오빠 혹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투정을 부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분명 제가 모르는 더 큰 게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이 베일에 감춰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어떻게 하면 아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중 머릿속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단골 카페였습니다. 결혼을 한 후 새로운 동네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아내는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산책도 좀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라고 했었어요. 그 후로 아내는 제가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한 카페에 유독 자주 갔습니다. 그곳에 단골이 되면서 여사장님과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랑도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 싶어서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제 얼굴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 기억나세요? 제 와이프가 여기 단골이라 저랑도 몇 번 왔었거든요. 김세희요? 네, 제가 세희 남편입니다. 그냥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러 온 건가요? 혹시 공범인가? 공범이라뇨? 저는 단지 아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랑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세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공항까지 마중 나오다가 삼중 추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제가 본 건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자꾸 제 아내라고 우기고 무빈소로 대충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신속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모든 게 제 탓이라고만 하십니다. 저는 졸지에 아내 얼굴을 확인도 못한 채로 떠나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제 아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여사장은 저를 유심히 보더니 결국 구석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기다리니 잠시 후 차 한 잔을 들고 와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제 아내가 사기꾼이라고요? 왜요? 그럼 사기적과 14범이라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네? 사기 전과가 있다고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착하고 순수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저희 카페에 와서 혼자 커피를 2잔씩 마시고 가길래 고마워서 서비스를 드렸죠. 그게 아마 시작이었을 거예요. 말을 섞다 보니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남편을 회사 보내고 혼자 할 게 없어서 카페에 서성이는 게 안쓰러워 보여서 시간 날 때마다 원두 볶는 것도 알려주고 라떼 아트도 알려주면서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걔가 워낙 사교성이 좋잖아요. 인상도 좋고 말투도 조근조근하니 사람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나중에는 제가 자리를 비울 때 일도 같이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서로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서로 경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게 화근이었어요. 평소에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무리 남편이 잘 벌어도 왜 벌이로 분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본인은 돈이 나올 구멍이 있대요.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재테크 투자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기 투자금만 내면 매일 할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워낙 소수 정예로 공유가 되는 정보라 저한테 알려주기는 망설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중에 자리가 생기면 알려주겠대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저한테 자리가 하나 비워졌다고 들어올 생각 있냐고 물었고 제가 덥석 물게 된 거죠. 아휴, 제 탓이라면 제 탓일 수도 있겠네요. 사기꾼을 믿어버린 거니까. 처음에는 수익금이 꼬박꼬박 들어와서 너무 신나는 바람에 투자금을 더 넣었는데 글쎄 그년이 그걸 가지고 튄 거예요. 제 연락도 차단하고 SNS도 닫아놨더라고요. 그거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이라 못 돌려받으면 제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쪽한테 사기를 쳤단 말입니까? 저는 완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세이가 신부까지 도용한 사실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신분을 도용했다뇨? 그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너무 괘씸해서 신부로센터에 의뢰까지 했어요. 그 여자 신상 좀 봐달라고.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제 친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과 14범이니까 과거의 범죄를 감추고 싶었겠죠. 사기 전과가 서로에 남을 텐데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그냥 신분 싹 다 밀어버리고 친언니 신분으로 살기로 작정했던 거죠. 걔가 혹시 대학 졸업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네, 땡땡대 졸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뻥이에요. 중퇴하고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녔더라고요. 아주 전과가 화려하던데요. 표정 보니까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물 한 잔 드려요?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혹시 집안이 잘 사는 편인가요? 저 말씀입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도 돈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았어요.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온 애가 뭐하러 가정주부를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아마 뒤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했을 것 같네요. 아마 결혼을 기점으로 신분을 바꾼 게 아닐까 싶어요. 알아보니 친언니는 그 집안이랑 연을 끊다시피 했더라고요. 만만했던 거겠죠. 어차피 가족인데 친언니 명의 도용하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신데렐라처럼 새 출발하고 싶었던 게 분명해요. 확실합니까? 그게 사실이란 증거 있어요? 그쪽이 찾는 안에 살아있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진짜 살아있습니까? 당연하죠. 그 여자는 김세희가 아니니까요. 화장까지 마쳤다는 그 여자는 친언니예요. 진짜 김세희. 도용한 신물의 진짜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본인 신분도 사라진 셈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잠적 중인 거고요. 이미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더라고요.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어서
찾기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찾고 있어요. 쉽지 않네요. 만약 알게 되신다면 저한테도 꼭 좀 연락 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쪽도 그냥 위치 파악되면 저한테 꼭 좀 알려줘요. 저도 많이 급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장모라는 사람 있죠? 너무 믿지 마세요. 알아보니까 그 아줌마도 만만치 않은 사기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다리를 주기 잘 맞았겠지. 아무튼 그 집안 자체가 이상해요. 그 집안이랑 엮여 있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파면 팔수록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아내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아내가 어디선가 살아있다뇨. 그리고 친언니의 명의를 도용하고 저와 결혼을 했다뇨.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상황 파악이 어려워서 차 안에서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 여사장님으로부터 아내의 진짜 생년월일과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가 동안이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저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려 보였던 것이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장모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 당장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매몰차게 내쫓더니 이제는 스스로 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더니 본론부터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서 찾아왔어. 나 우리 딸 이대로 못 보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자네 때문에 내 딸을 잃었으니 보상을 받아야겠어. 우리 딸 원하는 풀을 줘야 할 거 아닌가? 애가 얼마나 억울하면 내 꿈에 나타나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겠어. 내가 그 꿈을 꾸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보상이라면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람이 이렇게 꽉 막혀서야 원? 다른 건 내가 바라지 않을 테니 돈 좀 주게. 우리 딸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애야. 그리고 엄마한테 용돈도 꼬박꼬박 주는 효녀였지. 나는 그런 효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나.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버린 기분이야. 자네가 자식 앞세우는 기분을 알기나 해? 그러니까 저더러 돈을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재혼을 하든 새 인생을 살든 내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겠네. 더 이상 내 딸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보상만 좀 해줘. 그렇게 하는 편이 서로한테 깔끔하니까 자네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 결국엔 돈이었군요. 그래서 저한테 죄책감을 뒤집어 씌우신 거였네요. 그럼 다른 걸로 보상해 주든가. 내 딸 목숨 살려낼 수 있으면 살려내. 내 아내가 살아있는데 왜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제가 언제까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습니까? 지금 자식 가지고 장사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미 늦었습니다. 새이 어디 있는지 얼른 말해주세요. 자네 미쳤나? 왜 죽은 내 딸을 나한테서 찾아? 아주 보자 하니까 갑자기 헛소리로 짓거리고 난리야? 저랑 같이 살았던 새이, 아니 제대로 된 이름은 김예희,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뭐? 김 뭐라고? 김예희요. 장모님 둘째 딸. 김세희는 첫째 딸이고요. 김예희가 친언니 신분 도용해서 저한테 시집까지 왔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사실들 모두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전과 14번님인 딸이 신분까지 도용하고 사기 결혼까지 했다는 걸 경찰에서 알게 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죗값을 물어야 할 텐데요. 어쩌실래요? 저한테 김예희 위치 밝히고 순순히 물러나실래요? 아니면 저랑 같이 경찰서 가실래요? 아마 장모님도 죗값을 받아야 할 겁니다. 공범이잖아요. 그랬더니 얼굴에 경련이 일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그래. 자네는 이렇게 사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갑자기 인생에 억울한 얘기를 왜 꺼내시는 겁니까? 돈 요구할 때는 당당하셨잖아요. 내 인생이 참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래. 눈 좀 흐리지 마시고요. 위치를 말해주세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보상은 어떤 일로 하겠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주게. 내가 이렇게 빌겠네. 앞장서시죠. 딸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절대 얘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경찰서에 연락해서 위치 추적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야, 위치를 알려주겠네. 대신 예의한테는 내가 위치 말했다고 전달하지 말아주게. 사실 나는 예의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야. 걔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믿었을 뿐이야. 만약에 경찰이 신고를 하더라도 내 얘기는 하지 말아줄게. 이렇게 부탁할게. 다 늙어서 감옥 가기 싫어서 그래. 상황이 절박해지니 장모님은 딸을 탓하며 본인은 쏙 빠지려고 안간힘을 쓰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정말 정상적인 가족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 내가 이런 집안에 장가를 가게 되었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릴 때만 해도 무척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그게 다 가면이었다고 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이 작정을 하고 사람을 속이면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겠구나 싶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가까스로 제 아내이자 사기꾼이었던 그녀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막상 위치를 알아내고 나니까 차마 마주할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만나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무너져버린 제 마음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카페 여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제 심경을 늘어놨더니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럼 일단 내가 먼저 찾아갈게요. 가서 얘기를 좀 나눌 테니까 그쪽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든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쪽한테 통화를 한 채로 들어가서 얘기 나눌 테니까 그동안 녹음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사기꾼이니까 직접 만나면 변명만 늘어놓을 거예요. 제가 잘 거슬려서 진실을 말하게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여사장님과 한 팀이 되어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여사장님이 먼저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고 저는 둘의 대화를 가만히 들으며 녹음을 하기로 했어요. 한 빌라에서 혼자 머물고 있더라고요. 여사장님은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문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안 열어주면 경찰을 부른다는 말을 하니까 그제야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알고 왔긴. 너한테 사기당한 게 분해서 미친 듯이 찾아냈지. 미안해. 진짜 내가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그 목소리는 진짜 제 아내의 음성이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마음에 찾았던 건데 진짜로 제 아내가 그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웃기지 마. 너 또 도망가려고 그러지. 내 돈 내놔. 얼른 내놔. 내 돈 받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은 돈이 없어. 뻔뻔하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이런 것도 예상 못했을 줄 알아? 오늘 너 깜빵 가는 날이야. 내가 너 그렇게 만들 거거든. 너 진짜 막장으로 살아왔더라. 언니 진짜 미안해. 이번 주까지 갚을게. 진짜로 갚을 수 있어. 돈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 백수인 네가 무슨 짓으로 돈이 벌어오냐?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올 거야. 내 말 믿어. 알잖아. 내가 언니한테 많이 의지했던 거. 진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큰 돈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언니 돈은 꼭 갚을 거야. 약속해. 여기서 각서까지 쓰자. 내가 제일 분했던 게 뭔지 알아? 진짜 동생처럼 생각해서 내 마음 다 안 해줬는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야. 네가 양심 있으면 나한테 그딴 짓을 못했겠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예뻐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두고두고 마음이 아팠어. 진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니 돈에는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안 그래도 언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신혼생활하면서 외로웠던 내 삶에 유일하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언니잖아.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내가 모든 걸 걸고 각서를 쓸게. 이번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그래, 각서 쓰자. 너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진짜로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나도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너무 힘들어. 얼른 끝내고 싶어. 빚 청산하고 새 출발하고 싶다고. 그래, 나도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좋게 끝내자. 이렇게 부탁할게. 나도 언니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믿어주라. 세희야, 진짜 나는 알고 싶어서 그래. 왜 신분까지 도용해가면서 결혼을 했던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다 알고 왔어. 너 친언니 신분 도용했잖아. 조사하면 다 나와. 근데 뒷조사까지 했어? 그거엔 네가 내 돈 들고 날랐으니까 당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하지. 그래, 언니한테만 솔직하게 털어놓을게.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겠어. 아무튼 그냥 좀 복잡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 그럼 네 남편은 어쩌고? 그 사람한테는 미안한데 그냥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예전부터 이혼하고 싶었거든? 왜? 좋은 사람이었잖아. 돈도 잘 벌고 착하다며. 결혼 전에는 그렇게 허풍을 떨더니 막상 결혼해보니까 집안이 생각보다 별로였어. 집 명의도 경제권도 전부 남편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소유권이 하나도 없고 갑갑하더라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 결혼 생활에 의미 없다고 느낀 거지. 그러다가 친언니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어차피 이혼까지 생각한 마당에 망설일 게 뭐가 있어. 그냥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로 했던 거지. 너 그러다가 진짜 벌 받아.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내가 나쁘다고 생각해? 나는 잘난 척하면서 나를 꼬드긴 남편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따지고 보면 쌍방과실이야. 괜히 시간 낭비만 했잖아. 결혼하기 전에는 간이고 슬기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하니까 짠돌이가 따로 없어. 결국엔 돈 때문이란 얘기네. 신분 도용도 결혼도 전부 돈을 위해서 했던 거네. 그러니까 언니도 나한테 협조를 좀 해줘. 이번 일 잘 넘겨야 언니한테 돈을 갚을 수 있어. 언니도 돈이 급한 상태잖아. 이제 우리 한 팀이야, 알지? 내가 언니 믿으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내는 애초부터 저에게 사랑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전과 기록을 지운 후 새 출발하고 싶어서 결혼할 남자를 탐색하던 중 제가 레이더망에 걸렸던 것이었어요. 나름 풍족하게 살게 해줄 남자라고 생각했건만 그러지 못하니까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을 그저 신분 세탁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태껏 이용을 당한 것이었고요.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빌라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하들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당신 진짜 취합까지 가는구나. 둘이 그럼 같이 온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기나 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기나 하냐고. 혼자 잠적하면 다야. 그렇게 나랑 이혼을 하고 싶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해. 당신한테 진심이 있긴 했어. 나랑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남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냐고. 진심일까 결혼을 했겠지. 그럼 같이 있기도 싫은 사람이랑 결혼식까지 올렸겠어? 왜 이렇게 뻔뻔해?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데? 어쨌건 당신한테 피해 준 건 없잖아. 내가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금품을 훔친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당신은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이대로 끝내면 되지. 뭘 여기까지 찾아서 따지고 그래. 그냥 이혼하면 끝이잖아. 지금 말 다 했어? 그걸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진짜 머릿속에 돈밖에 없구나. 그래,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돈밖에 몰라. 그게 나빠? 나는 당신이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생각이랑 달랐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던 거야. 물론 방법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똑같잖아. 우리는 각자 살아가면 되는 거야. 깔끔하게 끝내자고. 당신 엄마가 나더러 돈을 달래. 자기 딸 세상 떠난 게 전부 내 탓이라고 돈을 내놓으래. 그게 깔끔하게 끝내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돈 내놓으러 가는 게 깔끔한 거야? 엄마가 하는 일이 내가 어떻게 말려?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진짜 최악이다. 나한테 밑바닥을 보여주기로 작정한 거야. 나는 적어도 진심 어린 사과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쳐놓고 도망가면 그만이야. 죗값 받기 싫어서 죽은 척하면 그만이냐고.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냥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아내의 반응을 보니 더 이상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회피하고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하긴 사기꾼에게 그런 마음을 기대한 게 잘못이었던 것 같네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다양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 하나로 인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결국 아내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 결혼으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제 아내였고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는데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법적인 소송을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알고 보니 역대급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제 지인은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저에게 하곤 했습니다. 제수씨가? 말도 안 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럴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는데 지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내는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사람은 정말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사기꾼이 이마에 사기꾼이라고 적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 아내가 되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 짧은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긴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혼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아이가 없었으니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시더라고요. 만약 그 여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아이까지 낳았다면 제 인생은 더 파국이 되었을 것 같네요. 오히려 저를 떠나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튼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그 여자는 태세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더니 만나주지 않자 회사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비웃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해.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그렇게 당당하게 굴더니 왜 이제서 태세 전환이야? 뭐 아쉬운 게 생겼나 봐? 우리 그래도 결혼 생활하면서 좋았잖아. 당신이 그랬지. 나 같은 여자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나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그랬잖아. 나도 당신 만나면서 정말 철이 많이 들었어. 당신이 순수하게 나를 보며 웃어줄 때마다 죄책감이 들더라. 언젠가 말하려고 했어. 기회가 생기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이거 진심이야. 비록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당신이랑 결혼한 건 사실이지만 살면서 진심으로 행복했어. 아무것도 없던 내 삶에 당신이 유일하게 따뜻한 빛이 되어줬어. 정말 구구절절하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 진짜 교도소 가기 싫어.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내가 진짜로 오늘 갚을게.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당신 인생도 정말 불쌍하다. 위급할 때 찾아갈 사람이 그렇게 없어? 하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녔으니 주변에 지인들이 남아나질 않았겠지. 나는 이제 겨우 내 인생 다시 찾았어.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내 인생 망칠 뻔한 걸로 부족해? 정신 차릴게. 앞으로 당신 말만 듣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나도 이제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죗값을 받길 바랄 뿐이야. 여태껏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살았으면 죗값을 받아야지. 나 근무 시간이야. 다시 들어가 볼게. 단칼에 연을 끊었습니다. 한때는 회사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거의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고마운 건 끝까지 정 떨어질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애정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다가 이렇게 미워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정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살다 보니 이런 관계도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조금씩 그 사람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살고 있네요. 나쁜 의미로 저에게 강렬한 추억을 선사해준 사람이라 잊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웃으며 지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인생이 슬슬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정말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날벼락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잘 견디고 극복하다 보니까 진짜로 제대로 된 인생을 배우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경험을 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야죠. 참고로 카페 사장님은 사기당했던 돈을 가까스로 다시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닥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이것저것 도와드렸는데 잘 해결돼서 다행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꾼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정성껏 쌓은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평생 남에게 증오만 받고 살 텐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나쁜 짓이 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사기꾼들의 뇌는 일반 사람과 다르게 생겼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사연을 전해드린 건 누구나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겸손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힘든 일이 찾아와도 묵묵하게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인생은 인과응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 물러나겠습니다.